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QR 팩토라이제이션과 그 방법들, 그 활용에 대해서 저희 조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일부 발표를 맡은 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일부에서는 이제 QR 팩토라이제이션의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 그람 슈미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트 2에서는 이제 QR 팩토라이제이션, 이제 리플렉션과 로테이션을 통해서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QR 분해를 리스트 스퀘어 프로그램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QR 팩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QR 분해가 뭐냐 하면 실수 행렬 아니면 그 애니 매트릭스를 올소고널한 매트릭스 Q와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아래 곱으로 나타내는 행렬 분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R 분해를 쓴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에 설명할 리스트 스퀘어 프로그램을 풀 때 QR 분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리니어 시스템을 풀 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 이렇게 AX는 B라고 되어 있을 때 A를 QR, X는 B라고 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RX는 Q 인버스 B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X에 곱해주게 되면 효율적인 리니어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윗삼각행렬과 X를 곱해준 이렇게 구하기 쉬운 리니어 방정식을 Q 스타 이거는 에르미트 행렬인데 Q 스타 B를 곱한 이 Q1 스타 B부터 QN 스타 B 이 방정식을 풀어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QR 분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행렬을 다룰 때 수치적으로 안정적인 해를 얻는 데 유용하고 또 마지막으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계산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R 팩토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저번 주에 한 SVD와 같이 Reduced QR Factorization이 가능하고 Full QR Factorization이 가능합니다. QR 분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이 노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꺽쇠가 되는 노테이션은 그냥 스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R 분해의 목적은 A가 만약 풀 컬럼을 가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A1부터 AJ까지의 스팬과 동일한 그 Q1부터 QJ까지의 스팬을 구할 건데 Q1부터 QJ까지 구할 건데 이 Q1부터 QJ는 서로 올소너블한 벡터라고 할 수 있는 이 Q1부터 QJ를 찾는 것이 QR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Reduced QR분해 같은 경우에는 A가 만약에 이렇게 M by N 행렬이라고 했을 때 이 Q 햇도 M by N 행렬이고 R도 N by N 행렬로 스퀘어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Q 같은 경우에는 올소고널한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고 R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고 그리고 이 A1부터 AK까지는 Q1부터 QK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건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거를 이 매트릭스를 풀어보면 A1은 R11, Q1이 되고 AJ 같은 경우에는 R1J의 Q1 플러스 RJJ의 QJ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A부터 AJ까지를 Q1부터 QK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R이 인버터블 하면 이 당연히 R의 인버스 역시도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 하면 만약 R과 R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이 부분이 I가 돼야 하는데 이게 I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해당한 부분들이 다 0이 돼야 하고 여기 부분들이 다 0이 돼야 하고 쭉쭉쭉 0이 되니까 얘도 똑같이 윗삼각행렬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R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결국에는 Q1부터 QK까지도 A1부터 AK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full QR분해인데 이 full 같은 경우에는 그 full SVD와 같이 날아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점선 부분들이 결국 날아가는 부분들인데 이 점선 부분들은 일단 QA 점선 부분은 일단 이게 랭크가 만약 full 랭크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n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n-n, 여기도 n-n. 이 부분들은 다 0이 돼야 하고 이 부분들은 결국 날아가는 부분들이지만 이 Q 같은 경우는 올소거랑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Q1부터 QN까지 올소고널한 QN 플러스 1부터 QM까지 라고 두고 이미 이 QM 플러스 1부터 QM까지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J가 M보다 큰 Q의 열 벡터 QJ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 A에 올소고널 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레인지 A가 컬럼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스팬 Q1부터 QN까지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n-n 열 같은 경우에는 n-n개 열 같은 경우에는 Q1부터 QN까지 올소고널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레인지 A에 올소고널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레인지 A가 왜 A가 되냐면 만약 AX가 바로 우리가 가능한 AX 모든 AX가 레인지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A1부터 AN까지의 열 벡터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X는 X1부터 X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A1 X1 플러스 이렇게 끝까지 간 다음에 AN XN 그러니까 A1부터 AN까지의 모든 가능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표현이 가능하니까 얘는 결국에는 A의 컬럼 스페이스와 같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Q의 열 벡터, J가 M보다 큰 열 벡터는 모두 레인지 A에 올소고널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시어럼이 있는데 일단 두 번째 시어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어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A가 만약에 n/n 행렬인데 풀 랭크를 갖고 있다. 그리고 RJJ라는 것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Unique Reduced QR Factorization을 갖는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RJJ 개념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 건데 이 RJJ라고 하는 것이 그람슈미트 과정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람슈미트 과정은 그 간략하게 말해서는 Q1부터 그 A1부터 n by n의 풀 랭크니까 AN부터 A1부터 AN인 이것과 같은 Q1부터 QN을 구하는 게 바로 그람슈미트 과정이 하는 건데 얘는 프로젝션을 활용해서 그 Q1부터 QN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VJ라고 하는 개념은 AJ의 성분 중에서 Q1부터 QJ-1까지 성분의 올소곤을 한 성분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을 뽑아내는 것인데 RJJ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절대값이 VJ의 L2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그라함-슈미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Q1부터 QN까지를 구했는데 이게 RJJ가 마지막에 나눠지는데 얘가 절대값을 취하면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RJJ가 0보다 크다고 하면 결국에는 얘는 유니크한 Reduced QR Factorization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Theorem 1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정확한 증명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한 바는 일단 A가 만약에 n by n 행렬이고 그 모든 A가 이 모든 매트릭스 n by n인 매트릭스 A는 full QR factorization을 가지고 또 그러므로 reduced QR factorization을 가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한 바는 만약 얘가 full 랭크가 아니고 랭크가 J라고 했을 때 n보다 작은 J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아까 full QR factorization 개념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 Q를 n by m 행렬이지만 여기가 j까지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이 되는 Q1부터 QJ가 되는 것이고 여기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이제 R에 의해서 0으로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부분이 n-j가 되고 n-j가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이렇게 윗삼각 행렬을 만들게 되면 full QR factorization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정확한 증명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공부를 해보고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한 그 QR분에 사용되는 방법들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QR분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리플렉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 로테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젝션을 하는 거는 그라함-슈미트 과정이고 리플렉션은 하우스홀더고 로테이션은 기븐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그라함-슈미트를 하기 전에 그라함-슈미트는 프로젝션을 활용하는 orthogonalization 방법이니까 일단 프로젝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젝션 개념을 다들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을 건데 일단 저희는 내적부터 시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U 트랜스포즈 V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개념이 된다고 저희는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는데 그럼 코사인 세타를 U 트랜스포즈 V의 U의 놈과 V의 놈으로 나눈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U를 V의 프로젝션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봐보시면 U와 V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U를 이제 V의 프로젝션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벡터의 방향은 V의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벡터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뮤햇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바로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간단한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이 벡터의 크기 U햇의 놈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벡터 V의 방향은 이제 단위 벡터로 만들어주게 되면 V의 V가 되고 그러면 얘를 곱해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코사인 세타를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를 여기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젝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아마 이거 회귀 분석 시간에 배우신 분들이 많을 건데 그때는 뭐 이거를 X의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라고 배웠을 건데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이 V의 공간에 프로젝션을 하는 거니까 V의 V 트랜스포즈 V의 인버스의 V 트랜스포즈 U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아는 그 벡터의 프로젝션을 생각하면 U 트랜스포즈 V의 V 트랜스포즈 V의 V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프로젝터라고 할 거거든요. 이 프로젝터는 뭐 회귀 분석에서는 햅 매트릭스라고 했는데 이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여기에 값을 넣어주게 되면 PU를 하게 되면 그 V의 공간, 그러니까 레인지 P가 되겠죠. 레인지 P에 넣어주게 되는, 프로젝트 하게 되는 게 바로 프로젝트고, 컴플리멘터리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그 레지듀얼의 공간에 프로젝팅을 하는 거거든요. 얘는 널 스페이스,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 P에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결국에는 U-PU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PU-PU를 하게 되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PU-P 제곱의 U는 0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널 스페이스의 프로젝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 스퀘어가 왜 P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P 스퀘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P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레인지 P 공간에 프로젝션을 하는 건데 U를 우리는 레인지 P로 프로젝션을 일단은 한번 하게 됩니다. PU를 하게 되면 그럼 일단 이렇게 U햇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U햇을 다시 P 공간, 레인지 P에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똑같이 U햇이 나오게 되죠. 프로젝션 두 번을 해도 결국에는 같은 그 프로젝션 값이 나오니까 똑같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수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P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V에 V 트랜스포스, V 인버스, V 트랜스포스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날아가고 그러면 결국 P와 같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람 슈미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선은 그 클래식 그람 슈미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클래식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A1부터 AN까지라고 한다면 그 AJ에 우리가 QJ를 구하기 위해서는 AJ에서 그 Q1과 Q1부터 QJ-1의 올소고널한 부분을 추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 AJ라고 한다면 얘가 Q1부터 QJ-1이라고 한다면 이 벡터를 구하는 거죠. 이 벡터를 구해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J이고 이거는 노멀라이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얘를 노멀라이즈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QJ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러한 형태가 나올 것이고 그 RIJ, RJJ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잠깐 여기서 VJ에서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얘가 결국에는 AJ를 Q1에 올소곤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Q1 스타 AJ Q1을 얘는 Q1 스타의 얘는 Q1의 Q1 스타 AJ가 되는 거고 Q1의 Q1 스타의 Q1 인버스 Q1 스타 AJ가 됨으로 얘고 똑같이 아까 봤던 그 프로젝션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프로젝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얘를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Q1부터 QJ-1까지를 Q햇의 J-1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매트릭스 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바로 컴플리멘터리 프로젝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에 프로젝션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컬 그람 슈미트 과정을 수도 코드로 구현을 해봤는데 일단 코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V1부터 VN을 일단 여기에다가 A1부터 AN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V1부터 차근차근 Q1에 올소곤을 V1 자체는 이제 A1 그 자체니까 Q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Q1은 이런 값이 나올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Q2 그러니까 V2를 일단 구하게 되면 V2는 그 Q1에 올소곤을 한 파트에 프로젝션을 해주면 되고 V3 같은 경우에는 Q1부터 Q2까지 그리고 VJ 같은 경우에는 Q1부터 QJ-1까지의 올소곤을 한 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파트를 통해서 노멀라이즈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디파이드 그람 슈미트 과정을 알아볼 건데 우리 클래식 그람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VJ를 한 번에 그 P1부터 PJ-1에 올소곤을하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반복문을 통해서 VJ 같은 경우에는 Q1부터 J-1까지 한 번에 올소곤을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해주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언스테이블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모디파이드 그람 슈미트 자체도 언스테이블 하지만 그래도 클래식 그람 슈미트보다는 덜 언스테이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디파이드 그람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직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V1부터 VJ를 순차적으로 P1에 올소고널한 스페이스에 프로젝션하고 P2 올소고널한 스페이스에 프로젝션하고 마지막에 PJ까지 올소고널하게 만드는 게 바로 PJ-1이거든요. Q 로테이션이 잘못됐네요. QJ-1까지 올소고널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모디파이드 그람 슈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프로젝터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는데 이 프로젝터
개념 PJ라고 하는 것은 J-1의 올소고널한 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하는 게 바로 PJ라고 한다면 얘는 I- 아까 구했던 QJ-1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PJ를 한꺼번에 그 올소고널한 스페이스에 프로젝션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나눠볼 거거든요. 그래서 PJ라고 하는 것을 먼저 Q1의 올소고널한 스페이스로 프로젝션하는 이 프로젝터를 정의를 해주고 마지막에는 QJ-1의 올소고널한 스페이스에 프로젝션하는 이 프로젝터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젝션을 해주는 게 바로 Modified Gram-Schmidt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 노테이션도 있고 투 노테이션, J 노테이션 있잖아요. 그 VJ1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AJ로 초기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VJ2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그 이널 루프에서 그 P1과 올소고널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 VJ의 이 J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마지막으로 PJ-1의 올소고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또 수도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 일단 루프 시작 전에 우리는 V1부터 VN을 A1부터 AN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i는 1부터 n까지 이제 루프를 시작할 건데 이 루프는 우리가 P1부터 PJ-1까지 나눠주는 그 올소고널하게 만들어주는 그 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시작할 때 RII 같은 경우에는 VI의 놈이 되고 QI를 VI 나누기 RII를 함으로써 처음에 우리는 V1을 A1으로 초기화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R11을 V1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Q1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단 Q1을 처음에 이제 구했으니까 그 이 이너 루프에서는 Q1에 대해서 V2부터 VN까지 올소고널한 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12부터 R1N까지 구한 다음에 V2부터 VN까지를 이렇게 Q1에 올소고널한 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함으로써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루프는 이제 R2라고 할 수 있는데 I는 2일 때 두 번째 루프죠.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V1부터 VN까지 각각 그 올소고널한 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VN을 노멀라이즈 함으로써 QN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R1과 R2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얘는 각각 Q2에 프로젝션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Q1의 올소고널한 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코드도 구현을 해봤는데 우선 그 R1부터 RN까지를 우리는 A에 대해서 우리가 V를 A에 대해서 초기화를 했잖아요. A로 초기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A는 R1부터 RN으로 우리는 이 코드를 돌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Q1부터 QN까지를 구했잖아요. 그럼 결국 얘는 Q가 될 것이고 우리는 QR 분해를 성공적으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R 인버스, 얘가 풀 컬럼이었으니까 R 인버스가 될 수 있고 얘는 그래서 R1부터 Rn까지의 곱은 R 인버스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스에 대해서 제가 이 Modified QR 과정을 한번 적용을 시켜봤는데 우선 얘는 3x3 매트릭스니까 i가 일단 1부터 n은 이게 3, n이 3이니까 vi는 모두 v1, v2, v3를 a1, a2, a3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제 rii 이 부분을 구하고 qi도 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의아할 수 있는데 이게 루프를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 뭔데 이게 만약에 i가 n번째 루프가 왔다라고 했을 때 이 루프를 가게 되면 얘는 n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루프는 우리의 그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부분을 추가해서 루프를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아까 그 수도 코드 부분을 그대로 구현을 했고 결국 이렇게 Q와 R 부분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Q와 R 부분을 이제 그 로테이션 한 것과 리플렉션 한 것과 비교를 해 볼 건데 아마 얘가 좀 언스테이블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람슈미트, 모디파이드 그람슈미트의 코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우리가 코스트를 알아보기 전에 이 이널 루프에서 코스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널 루프에서는 일단 QI, 스타 VJ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VJ 같은 경우에도 M개 행을 갖고 있고 QI 스타 역시도 M개 행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코스트는 M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디션을 하게 되면 M개 행이 있기 때문에 이게 1, 2, M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N-1개의 에디션을 실행함으로 N-1이 코스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널 루프에서 첫 번째 코드에서 첫 번째 줄에서는 EM-1의 코스트가 발생한다. 그럼 얘를 그냥 근사해서 EM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루프에서는 이제 VJ를 VJ-RIJ-QI로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데 RIJ는 스칼라지만 QI 같은 경우에는 M개 행이 있잖아요. M개 행이 있기 때문에 M개 행의 스칼라를 곱해주게 되면 코스트가 멀티플리케이션 코스트는 결국 M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VJ-RIJ-QI를 하게 되면 서브트랙션은 결국 M개 행에 대해서 뺄셈을 함으로 M개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똑같이 2M개 코스트가 발생하고 이 이널 루프에서는 결국 4M개의 코스트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루프를 통해서 이제 토탈 코스트를 구할 건데 우리가 토탈 루프는 i는 1부터 n까지 실행을 했고 j는 1부터 i 플러스 1부터 n까지 실행을 했는데 이 4m 부분을 밖으로 빼게 되면 i는 1부터 n까지 j는 i 플러스 1부터 n까지 하게 되면 4m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i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4m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근사적으로 4m 곱하기 2분의 n 스퀘어가 되고 토탈 코스트는 2mn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일부에서 저희는 그 QR 팩토라이제이션이 뭔지 그리고 그라함-슈미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QR 팩토라이제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이 코스트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다음 2부에서는 이제 리플렉션 그리고 로테이션을 통해서 QR분을 어떻게 할지 구해볼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리스트 스퀘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QR분해를 통해서 구해볼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일부 발표 내용 중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피드백은 나중에 한 번에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1부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중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QR 분해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람슈미트를 이용을 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이 원래 의미나요? 네. 여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것은 추월 분해를 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더 효율적인 방법.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볼 때 하우스홀더 리플렉션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볼 게 기븐스 로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둘 다 원리는 비슷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이제 그 R이라는 큐어 분해에서의 R이라는 행렬이 결국에는 어퍼 트라이앵귤러한 행렬이기 때문에 그런 어퍼 트라이앵귤러한 행렬로 A를 바꿔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은 저 그림처럼 첫 번째에 대각선분 아래 거를 Q1이라는 걸 곱해서 Q1이 뭔지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0으로 쭉 바꿔주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열의 대각선분 아래 엔트리들을 다 0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열이 n개라면 n-1개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열은 다 뭐 0으로 바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n-1개의 q를 곱해서 바꿀 수 없을까라는 게 바로 하우스홀더 리플렉션입니다. 기븐스 로테이션도 원리는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행렬 A에다가 저렇게 왼쪽에다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Q1부터 QN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n-1입니다. 곱해줘서 R이라는 행렬로 바꿔보자. 그런데 저희가 아까 앞에서 QR 분해를 할 때 봤지만 Q라는 행렬은 실수 필드 위에서는 올소고널, 그다음에 컴플렉스 필드 위에서는 유니테리안 행렬이어야 하죠. 그렇다면은 저 QN부터 Q1까지의 곱한 것들이 결국에는 Q의 인버스이고 그런데 Q가 유니테리안 행렬이니까 Q의 트랜스포즈다라고 해서 Q4 A는 R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Q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여기다가 다 트랜스포즈를 걸어서 Q라는 것들도 Q1부터 QN까지의 곱에다가 트랜스포즈를 걸어서 쉽게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그러면 그 각각의 QI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랑 그 각각의 QI들도 그냥 Q랑 마찬가지로 유니테리안 행렬인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렬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K번째 열을 바꾸는 QK를 제가 이렇게 블락 매트릭스로 설정을 하고요. 이렇게 생긴 행렬이 QK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뜯어보면은 좌상단에 I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I의 크기는 K-1에 K-1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이미 첫 번째부터 K-1번째 열까지는 기존의 K-1부터 Q1까지가 곱해짐으로써 이미 다 0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대각선분 아래 성분들이. 그러면은 굳이 더 이상 이제 변화를 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어퍼 트라이앵귤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저기에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넣어서 이전에 K-1번째까지의 열의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F가 이제 K번째 열의 대각선분들을 0으로 바꿔주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F의 크기가 Kn-K 플러스 1에 n-K 플러스 1이 될 텐데, 그러면은 K번째 열이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데, 그 이후의 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 열은 또 K 플러스 1이 바꿔주겠고, 또 그 다음 열은 그 다음 Q가 바꿔줄 거기 때문에 이후의 열은 변환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변화가 일어나도.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한 F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 서브 매트릭스 아까 F를 보면은 만약에 이게 K번째 열이라고 할게요. A의 이제 K번째 열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AKK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 부분의 엔트리들이 다 0으로 이렇게 변환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할 게 뭐냐면 요 대각선분을 포함해서 여기만 떼서
x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왼쪽에 여기 그림이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x를 정의를 해서 f라는 거를 곱해서 밑에 맨 위에 게 대각선분이었던 거니까 다 0으로 바뀌면 되고,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은 행렬 x가 아니야 벡터 x가 이렇게 있을 때 나머지 이제 엔트리들이 다 0이 되려면은 얘가 이제 만약에 2차원이라면 a, b였던 게 a 프라임과 0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x축 위에서 있는 모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벡터 x의 그러한 성질을 그대로 가지려면 얘 돌리기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옮겨만 주려면 요 길이는 같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f라는 선형 변환을 곱하였을 때에도 그 벡터 x의 놈이 보존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f는 non-preserving한 성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선형 대수를 배우면은 그런 non-preserving한 선형 변화는 벡터를 그대로 움직이기만 해야 되니까 그 스케일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로테이션이나 리플렉션의 역할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로테이션과 리플렉션의 역할을 하는 선형 변환이 뭐냐 하면은 그게 올소고널 뭐 아니면은 이제 허수까지 치자면은 유니테리안 매트릭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각각의 QI들도 그러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그 유니터리한 F만으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각각의 QI들도 유니터리 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약간 직관을 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벡터를 이동을 시키는 게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대칭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돌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이 리플렉션을 해서 벡터 x를 움직이는 게 하우스홀드 리플렉션이고, 그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을 해서 벡터 x를 움직이는 게 뒤에 나오는 기븐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원리는 다 똑같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그림처럼 논프리저빙을 해서 x축 위에 있는 벡터로 반사를 해서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f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벡터 x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여기 이제 점선 h라고 정의를 하면 이름을 붙이면 요 화살표는 그 x를 h에 대해서 이제 정사형을 시킨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정사형 행렬을 p라고 정의를 하는 얘를 p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주황색의 요 d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는 이 화살표의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px의 방향을 뒤집어서 벡터 x랑 합성을 하면 될 거니까 x의 방향을 뒤집어서, 그러면 여기 이름을 d라고 붙였을 때 d는 px 대비 x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2배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2d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얘 x와 2d를 합성을 해주면은 x축과 나란한 새로운 놈을 보존을 하면서 x축과 나란한 벡터를 찾을 수 있겠다, fx를. 그것이 바로 fx를 찾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식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세 번째 승번을 보시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px가 나오거든요. 근데 공식을 아마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떼어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필요한 거는 x축 위에만 나란해지도록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그 부호 자체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뿔마가 다 가능하고, 뿔마를 어떤 거를 고르는 게 좋으냐, 어떤 걸 골라도 QR분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 예시를 달아놨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로 해보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행렬 A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열부터 6-4 위치에 0, 0을 넣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A1이라고 첫 번째 열만 떼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0, 0을 넣고 여기만 이제 성분이 들어가 있게끔 바꾸고 싶은 건데, 놈을 보존해야 되니까 이 알파1은 A1의 놈과 동일하게
계산을 해서 14다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게 이건데 플러스를 해야 되냐 마이너스를 해야 되냐.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성분만 살펴보면 여기랑 여기만 살펴보면 12뿔만 14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숫자를 크게 만드는 절대값을 크게 만드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책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선택하는 게 저희 마이너스를 선택하면 절대값이 주니까 플러스를 선택했을 때보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벡터인 26, 6, 마이너스 4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이제 이 i 빼기 아까 공식이 있었잖아요. 뿔마 i 빼기 tx.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일부에서 프로젝션 매트릭스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자는 외적을 하고 분모는 내적을 해서 이렇게 지금 i에서 구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Q1은 첫 번째 거니까 블락 매트릭스에 i가 없겠죠. 그러면 그냥 3 곱하기 3이니까 a에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실제로 곱해주면은 첫 번째의 대각선분 아래의 성분들이 0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여기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대각선분과 그 아래 부분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떼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크기가 3 곱하기 3이 아니라 2 곱하기 2로 바뀐 것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로 해서 Q2를 구하고 F2를 구하고 Q2는 근데 크기가 A와 동일해야 곱할 수가 있을 테니까 옆에다가 1 곱하기 1짜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추가를 해서 또 곱하면 두 번째 열의 마지막 성분이 0으로 바뀌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됐고 얘가 실제로 그 똑같은 행렬을 아까 일부에서 봤던 바람슈미트를 이용해서 찾는 것과 동일하거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Q는 올소건을 하니까 트랜스포즈 Q1, Q2를 트랜스포즈해서 곱하는 것만으로도 Q 역행렬, 그러니까 Q 스타의 역행렬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Q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사를 이용해서 놈을 보존하여 0으로 바꿔줬다라는 것이 하우스홀더 리플레이션의 기본적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한 Q랑 R을 곱했을 때 실제 A로 돌아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스트인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람슈미트를 이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EMN 제곱인데 원래 O 노테이션을 비고 노테이션을 할 때 상수법을 떼니까 썼지만 그람슈미트와 계산 횟수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로 기분스 로테이션을 이용하는 건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놈을 보존을 하면서 벡터를 바꿀 건데 반사를 이용하느냐, 회전을 이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이거는 이제 회전을 이용하는 기분스 로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벡터 x가 있다고 할 때 얘랑 이제 길이는 동일을 하면서 x축과 나란한 이러한 벡터로 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이게 기분스 로테이션 정리인데요. 이런 한 행렬을 만들어서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왜 회전의 효과를 가질까가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왜 가지냐면 이렇게 A, B라는 벡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을 이루어진 G라는 행렬과 곱해버리면 첫 번째가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 사인 세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가 이제 벡터 A와 B, A, B니까 여기 길이가 A가 되고 여기가 길이가 B가 될 거니까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R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R분의 A이고 사인 세타는 R분의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자리에 R분의 A를 넣고 사인 세타 자리에 R분의 B를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R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R분의 마이너스 AB 더하기 AB가 나와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AB와 AB니까 삭제가 돼서 0이 되겠고 첫 번째 성분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우리 피타고라스에 따르면 R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R만 남겠죠. 분자가 R제곱이니까. 근데 이 R이라는 게 결국 이 벡터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놈은 보존을 하면서 그 밑에 성분을 0으로 바꾸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기브스 로테이션이 왜 이렇게 생겼냐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원리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브스 로테이션은 2 곱하기 2인데 그러니까 행렬 A는 그보다 크다면 n 곱하기 n이라면 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기브스 매트릭스를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을 하냐? 예를 들어서 A2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3 곱하기 3의 행렬이라면 여기 세모를 0으로 지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세모를. 그러면은 얘가 AIJ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두 번째 로우의 첫 번째 컬럼이니까 i를 2라고 하고 j를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에는 코사인을 넣고 그 다음에 ji에는 사인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ij에는 마이너스 사인을 넣고 jj에는 코사인을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cs-s, c를 그 행렬에 이제 각 위치에 넣고 대각 성분은 다 1로 하고 나머지 비어있는 건 다 0으로 채워주면 된다입니다. 또는 실제 보면은 이걸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그냥 감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브스 로테이션과 하우스홀더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하우스홀더는 한 번에 그 열의 대각선과 아래의 성분들을 다 0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면 기브스는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거죠. 그 열의 대각성분을 피벗으로 잡고 그 밑에 이제 0으로 바꾸고 싶은 거를 하나를 잡아서 떼갖고 2차원 벡터로 만든 다음에 그거에 이제 기브스 그 매트릭스를 찾아서 아까 말한 규칙대로 확장 크기를 좀 키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3 곱하기 3짜리 행렬의 QR 분해를 하우스홀더로도 하고 싶고 내가 기브스로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우스홀더는 한 번에 그 열을 다 바꾸니까 첫 번째 열 바꿀 거 하나, 두 번째 열 바꿀 거 하나 해서 두 개의 하우스홀더 매트릭스가 있으면 되겠지만 기브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꿔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하나 총 3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QR 분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기브스 매트릭스의 수가 하우스홀더보다 기브스가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씩밖에 0으로 못 바꾸니까 라는 것이 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게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위치가 Q 스타여야 내가 이제 QR 분해를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쟤네들을 다 묶어 놓으면 걔네가 Q 스타거나 내가 알겠는데 그럼 각각 또 Q처럼 유니텔이 하냐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왜 맞냐면 우리가 아까 G를 확장을 했을 때 보면은 대각성분은 다 1로 갔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위치에만 C, S, S, C, 그 다음에 뭐 1로 이렇게 가고 나머지 다 0으로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일단 각 열이 다 매적을 했을 때 0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요 열과 요 열을 곱한다면 나머지 다 0일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얘네 둘이 곱하면 CF고 그 밑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FC니까 당연히 더했을 때 지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소분을 하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이 녹음이 1이냐
여기는 이제 나머지 여는 시간 S가 없는 여는 1과 0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 놈이 1이냐 S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1이라는 그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놈이 1이다. 그래서 이 각각의 G들도 확장을 했더라도 유지하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확률 A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분스는 제가 한 번에 하나씩만 영어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먼저 바꿔야 될까요? 얘를 먼저 바꿔야 될까요? 얘를 먼저 바꿔야 될까요? 어떤 걸 바꾸는 기분스 행렬을 써야 될까요? 정답은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에 하나씩밖에 영어를 못 바꾸는 거고 이미 영어로 바뀌면은 사실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각 상황에 맞춰서 순서는 내가 임의로 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기브스 로테이션만 적절히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거는 제가 잘 적어놨어. 자세히 적어놨어. 읽어보시면 알 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브스 로테이션을 써버리면 계산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코사인 값이랑 사인 값만 찾으면은 기브스 매트릭스 찾기도 굉장히 편하죠. 그 각각의 위치를 제한 대각선 다 1로 채우고 나머지는 0으로 채우면 되니까 계산이 아무리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바꾼다고 해도 계산이 굉장히 빠르다는 게 장점인데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가 그 세타를 찾는 방식이 아크탄젠트를 쓰기 때문에 계속 무한순수가 뜹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러니까 컴퓨터는 당연히 그거를 매 순간에 반올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기브스 로테이션의 문제점은 뭐냐면 행렬의 크기가 엄청 커서 내가 그만큼 어퍼 트라이앵글러로 바꾸기 위해서 0으로 변환해야 될 성분의 수가 늘어나면 매번 오차가 계속해서 누적된다. 다른 방법도 물론 오차 누적이 있지만 얘는 유난히 심한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mn 제곱의 컴퓨테이션 횟수를 가진다. 그래서 QR 분해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든 그람슈미트를 쓰든 기브스 로테이션을 쓰든 하우스홀더를 쓰든 필요한 계산의 수는 다 비슷하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코드를 짜서 알고리즘을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정확한 QR 분해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계산 횟수가 비슷하다면 어떤 상황에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라고 한다면 이제 그람 슈미트는 코드가 아까도 보셨겠지만 한번 넘겨보세요. 그 코드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 그런데 이제 열들이 선형 종속에 가까울수록 오차가 많이 커진다. 라고 책에 쓰여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완벽하지 않아요. 나중에 알게 되면 제가 개인톡을 보내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하우스홀더는 아까도 했지만 한 번에 연결을 쫙 바꾸기 때문에 반올림이 좀 기름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누적이 되고 그러니까 행렬이 클수록 오차가 적다라는 건 행렬이 클수록 실제 답이 가까워질 확률이 좀 크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하우스홀더를 하는 코드를 짜는 게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거고 기브스는 아무리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구해야 될 게 코사인 사인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 각도를 찾는 과정에서 각도가 이제 정확하게 막 30도, 60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올림이 매번 하나의 기브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건 내에서도 계속 일어나니까 결국 행렬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만약에 오래 걸려도 안정적인 답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우스홀더 쓰시면 되고요. 내가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브스를 쓰시면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을 이제 QR 분해를 이용해서 해보자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x는 3개로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3개를 넘어가 버리면 이거를 만족을 시키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x1, x2, x3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AXP의 빼기 B의 노음을 최소화해주는 X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번 주 유형의 핵점 저희가 SVG와 노음 이퀘이션을 하면서 했고, 그러면 이거 이제 책임 나누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X가 M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M차 방정식을 찾아서 이 점들을 다 찍고 가는 M차 방정식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정확하게 이제 완벽하게 딱 지나가진 않더라도 M개보다 좀 작은 거 N을 하나 찾아서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하는 거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왼쪽에 이제 M차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그 끝에 산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확 변한다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 이제 붙여보자면 오버피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죠. 그리고 이 내게 주체어에게 주어진 데이터셋에 딱 맞게 만들려고 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산에 나타난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진동이 나타나니까 좀 안정적이지가 않죠. 다른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해석력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은 아무래도 움직이는 그래프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덜 민감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을 푸는 방법을 첫 번째는 이제 노멀 이퀘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SVD 시간에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볼 거는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을 해서 좀 더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촐레스키 분해가 뭐냐면 어떤 행렬 하나를 이렇게 로어 트라이앵귤러 행렬 하나, 어퍼 트라이앵귤러 행렬 하나의 곱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행렬 분해 방법 중에 LU 분해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얘도 로어 트라이앵귤러의 L, 어퍼 트라이앵귤러의 U거든요. 뭐가 다르나요? 얘네는 똑같은 행렬을 트랜스포즈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LU 분해는 L 행렬을 트랜스포즈 한다고 U가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촐레스키 분해가 만들기가 어렵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쪼개려면 행렬 A가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행렬 A가 어때야 되냐? 시메트릭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사각 행렬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미 파지티브 데피니시여야 된다. 이게 뭐냐? 파지티브 조건이 있으면 모든 벡터 x에 대해서 행렬 a를 n by n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언제 세미 파지티브 조건이시냐? 이렇게 곱한 결과가 어떤 x를 가져와도 항상 0 이상이면 세미 파지티브 조건이시라고. 실제로 보면 x가 이제 지나려면 n 곱하기 1일 테니까 x 트랜스포즈 1 곱하기 n 스퀘어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여기가 벡터나 행렬이 아니라 컨스턴트가 나온다. 확인할 수 있고, 어떤 x를 가져와도 0 이상이 떠준다면 그러한 행렬을 세미 파지티브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촐레스키 분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촐레스키 분해가 되면은 노멀 이퀘이션을 좀 더 빨리 찾을 수가 있는데 촐레스키 분해의 승리 조건이 어려우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막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항상 속도 단축이 되는 건 아니다. 플러스 통해서.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노멀 이퀘이션 그럼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아까 했어야 하는 게 요거를 푸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만약에 플래스틱 분해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묶어서 W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풀어야 될 게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플래스틱 분해가 아까 로어 트라이앵귤러와 어퍼 트라이앵귤러만 구성된다라는 거를 봤는데 그러면은 얘가 지금 3번입니다. 3번. 얘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면 얘가 로어 트라이앵귤러니까 A 스타 B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대각선분인 게 뭐가 좋냐면 이게 이렇게 대각선이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면 순서대로 쭉쭉쭉쭉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계산이 좀 더 편하다. 그거고요. 그다음 이제 그렇게 해서 W를 찾았을 때 우리가 아까 RX를 W라고 바꿔놓은 것만 다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번이 다시 RX는 W를 푸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분해가 돼버리면 이 R이 어퍼 트라이앵귤러니까 X 이번에는 반대로 그 위로 올라가면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트라이앵귤러 하니까 그냥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플러스 분해가 된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은 거를 슈얼 팩토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인데 자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AX 스타는 PB라는 게 나오고 갑자기 여기에서 P가 Q 곱하기 Q 트랜스포즈고 내가 올시zon을 프로젝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그 그람슈미트 얘기를 하면서 프로젝션 매트릭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 회귀 분석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행렬을 갖다가 H라고 하고 그 색에서 H라고 하고 얘가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보면은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행렬 A가 QR 반대가 된다면 첫 번째 A가 QR로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Q가 올소곤을 하니까 그러면은 트랜스포즈를 하는 게 여러분들과 동의를 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가 이렇게 지워져 있죠. 그러면은 여기 역행렬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다 보니까 이제 P라는 게 Q 스타 혹은 Q 트랜스포즈 이렇게 좀 간단하게 될 수가 있다. QR 분해가 된다면. 그다음에 그럼 이제 왜 얘가 프로젝션 매트릭스냐 라고까지 하면은 내용이 좀 길어지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A라고 할게요. 만약에 2차원이 아니면 하이퍼플레인을 그리고 그다음에 행렬 벡터 B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AX라고 한다면 B랑 AX를 이제 여기가 이제 수직이 돼야 얘네들 간의 거리가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리스트 스퀘어 그거랑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거를 만족시키는 가장 정확한 솔루션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가장 괜찮은 답이 노멀 이퀘이션에 나왔지만 이거라고 이제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해줘 버리면 얘가 지금 P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AX는 PB라는 게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B라는 벡터에다가 P라는 행렬을 곱해줘 버리니까 어떻게 선형 변화를 일었다? AX 그러니까 A 위에 이렇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프로젝션이란 게 결국에는 빛을 비췄을 때 이렇게 나오는 모양대로 바꿔주는 게 프로젝션 매트릭스. P는 그래서 프로젝션 매트릭스. 대기 분석 설명하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여기 이제 A도 QR 분해를 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P도 아까 QR 분해가 되면은 QQ 트랜스포즈로 간단하게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바꿔주고요. 양쪽 똑같이 있을 때 지워주고 우리가 이것만 풀어주면 된다. QR 분해가 된다면 좀 더 간단하게 바뀌었다. 노멀 이퀘이션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산 순서도 사실은 무슨 그래서 첫 번째에서 를 풀어주고 우리가 두 번째에서 프로젝션 매트릭스 추론이 된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방금 봤으니까 그래서 추론이 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얘를 이름은 y라고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될게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잘못 이쪽을 y로 바꿔주고 이거를 풀어주면 이게 계산이 왜 간단하냐? R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퍼 트라이앵글로 하고 X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Y도 이렇게 있을 것이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트라이앵글로 하니까 위로 쭉 올라가면서 계산을 하는 그래서 간단하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제 마지막 방법은 X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인데 사실 이거는 이번 주에 했기 때문에 바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를 풀고 싶은데 우리가 A를 U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면 여기는 V 이렇게 A는 그대로 이렇게 X가 되고 V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V랑 U가 둘 다 오소곤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얘랑 얘가 이렇게 지워져 버려요.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있는 얘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남냐? 얘도 지워져. 양쪽 끝에. 그럼 결국에는 남는 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번에서 하는 게 얘를 이제 계산을 해라.
그다음에 3번에서는 그림을 제가 했습니다. 얘를 이렇게 대고, 그다음에 제가 얘를 오메가라고 뒀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그마가 이 대각계만 그 시뮬러 밸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오메가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 다음에 이쪽도 얘도 플러스니까, 리듀스니까 R까지만 쓰겠습니다. 근데 B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어차피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 얘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시그마 II는 상수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오메가의 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X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얘의 장점은 뭐냐? SVD는 어떤 행렬에도 다 쓸 수가 있잖아요. 랭크가 얼마나. 그러니까 랭크 디퓨전트, 그러니까 플랭크가 아니어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앞에 나온 내용은 보다 사실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이 뭐냐? SVD를 쓰면 오래 걸리는 대신에 어떤 행렬을 가져와도 다 쓸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QR 분해는 조금 더 간단한데, QR 분해도 항상 되는 건 아니죠.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면 n이 n보다 이상이어야지만 쓸 수가 있고, 그럼 조금 더 간단하다.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제 빼기고 플러스니까 조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노멀 이퀘이션을 쓰는 방법은, 근데 이제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만약에 촐레스키 분해가 된다면 아주 빠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QR 분해와도 비교해도 촐레스키 분해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거를 쓰기가 어렵다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 네, 혹시 2부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혹시 피드백 있을까요? 네. 네. 늦게 온 김에 뭐라도 좀 하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번 세션에 관한 내용을 조금 넘어서 그 다음 주부터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하우스 홀더 트랜스포메이션, 기분즈 로테이션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복습을 안 하면 대부분 까먹겠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도 이 방법들이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찾아보는 수고를 조금 덜어드리고자, 그리고 좀 예습 스터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이 내용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좀 적용되는 예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아마 할 내용일 텐데 그거를 조금 잠깐 미리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도 조금 채울 겸.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할 게 결국 그냥 어떤 매트릭스를 줬을 때 그거의 아이겐밸류를 찾아보세요 라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겐밸류를 보통은 이제 특성 방식을 풀어서 저희가 찾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엄청 큰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특성 방식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이터레이티브한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풀까를 배우게 될 텐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파워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서요. 내용을 당장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가장 큰 아이겐밸류를 찾는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매트릭스에서 제일 큰 아이겐밸류만 따로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있다. 그렇게 일단 보시고요. 그러면은 제일 큰 아이겐밸류를 람다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찾아질 텐데 요걸 일단 찾아내요. 찾아내고 나서 근데 이제 아이겐밸류가 하나만 필요한 거는 보통 아닐 테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아이겐밸류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라는 고민에서 나온 게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이 디플레이션이 뭐냐면은 일단은 뭔지부터 한번 보면은 매트릭스에서 그 람다 1과 그 아이겐 벡터만 따로 분리를 해서 요 사이드에 작은 b라는 매트릭스를 남기는데 이 b라는 매트릭스는 무슨 매트릭스냐면은 람다 2부터 나머지 람다 n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매트릭스. 이렇게 요 기존의 A 매트릭스에서 람다 1 부분만 따로 빼내는 거, 요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Q 매트릭스를 요런 오소고날 매트릭스로 잡아요. 요런 오소고날 매트릭스로 잡고 그리고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오소고날 매트릭스로 Q를 잡습니다. 잡고 얘를 요렇게 곱해주면요. 요걸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x1 트랜스포즈 ax1의 경우는 ax1이 람다 x1이잖아요. 그래서 람다 1 x1에서 람다는 앞으로 빠지고 x1 트랜스포즈 x1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람다 1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뭔진 모르겠으나 이제 b라는 뭔가 행벡터로 남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람다1 x1인데 q 트랜스포즈 x1은 오소고날이라서 0이라고 잡아놨으니까 얘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는 A에다가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곱한 거기 때문에 사실 아이겐밸류가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n-1개의 아이겐밸류만 포함하고 있는 요 B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 x1q라는 요 매트릭스를 어떻게 잡냐 할 때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배운 대로 봐보면은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제 F라고 했으니까 F라고 놓고요. F를 그 x1에다가 곱했을 때 요게 요 알파 2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x1이 원소가 막 이렇게 있고 x1이 원소가 막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그 첫 번째 원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하우스 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파 같은 경우는 x1의 놈 플러스 마이너스 놈 그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놈은 1이라고 놨으니까 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fx1은 2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F 같은 경우에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은 성질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메트릭하고 오소고널한 매트릭스거든요. 그러니까 F의 인버스가 F 트랜스포즈하고 같고 그게 또 시메트릭이니까 F하고 같은.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다 이제 F 인버스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고 F를 곱해요. 그러면은 얘는 사라지고 x1은 f2원 이렇게 남죠. 그래서 요거 아래가 되는 거고요. 그 말은 이제 어떤 매트릭스에 2원을 곱한다는 거는 이 매트릭스에서 첫 번째 컬럼만 빼오겠다라는 연산이니까 결국 F는 x1q라는 요 매트릭스의 컨스트럭션 조건에 만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은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쓰인다라는 거를 조금 유념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디플레이션을 한 다음에 B의 이 아이겐 밸류들은 다시 이제 구하면 되겠죠. 다시 구한 다음에 아이겐 벡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B가 사이즈가 축소됐으니까 아이겐 벡터도 달라질 텐데 그 달라진 아이겐 벡터를 y2라고 놓고 이 모르는 값을 알파라고 놓으면은 뭐 자세히 설명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쉽게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디플레이션 테크닉이 아이겐 밸류를 이제 앞에 몇 개만 필요할 때는 되게 유용하겠죠. 쉽게 복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연관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겐 밸류를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찾는 방법으로 QR 알고리즘이란 거를 배울 거예요. 이제 QR 분해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곱하면서 찾는 알고리즘을 배울 텐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QR 분해 자체가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그걸 또 반복을 하니까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진 매트릭스를 사실 이제 QR에서 R 매트릭스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잖아요. 그거를 이제 거의 어퍼 트라이앵귤러 한 이제 폼으로 헤센버그 폼이라는 게 있는데, 그 헤센버그 폼이라는 거는 요 다이아고널까지만 원소가 있는 게 원래 어퍼 트라이앵귤러지만 여기 아래 한 개까지 더 허용하는 거, 그거를 이제 헤센버그 폼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까지 리덕션을 하는데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이 쓰여요. 그러니까 A 매트릭스에다가 양쪽에다가 첫 번째 컬럼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두 번째 컬럼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이걸 계속해서 곱하면은 이렇게 헤센버그 폼까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QR 알고리즘이란 거를 수행을 하면 코스트를 훨씬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또 주의할 게 이 방법으로 일단 줄인 다음에 QR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는데 열심히 이제 헤센버그 폼으로 리덕션을 했지만 반복을 하면서 이 폼이 깨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QR을 하면은 그냥 이게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센버그 폼으로 리덕션을 하고 그 다음에 QR을 이제 반복적으로 적용할 때 요 헤센버그 폼이 안 깨지게 하려면은 반드시 기분즈 로테이션을 써서 QR 팩토라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더 리마인드가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제 그냥 격다리로 써놓은 건데 양자 컴퓨팅 배울 때 큐비트를 이제
이제 컴퓨터에 이제 로직 게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가 0, 1비트로 정보를 처리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회로를 이제 지나면서 0, 1비트 이렇게 바꿔주는 게이트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근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큐비트라는 거는 0, 1 그냥 바이너리가 아니라 0하고 1이 이제 선형으로 중첩된,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중첩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블록스티어라는 복소 공간 안에서 요 중첩 상태를 바꿔주는 거. 그거를 이제 선형결합 상태를 저희 바꿔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절대적인 크기는 안 바뀌면 상태만 바꿔주는 거를 이제 회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거의 원리가 결국 요 기븐즈 로테이션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나중에 양자를 배울 때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러면 이걸 떠올리면 이해하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외에 질문이나 피드백 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번 주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러면 바로 뒷풀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